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너. 자, 올해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시장이 하루 짧게 이제 시작되는 만큼 또 그만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조금은 변동이 오늘은 뭐 갭상승해서 조금 진폭은 작았지만 커질 수 있는 여력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골디락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는지 저희 팍스 인베스테너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또 여벤져스 히어로의 수익 그냥 찍었다 하면 이게 포크가 아니라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찍었다 하면은 그냥 수익이 급등하고 오늘도 이 두 사람의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목표가도 다 실현되고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자, 두 사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핑크 또 오늘 핑크 라인을 맞추셨군요. 네. 자, 우리 희정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쉬고 돌아온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국내 시장 다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업 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업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미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 연휴 끝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포크녀 아니고 삼지창으로까지 지나가고 있는 우리 경제학의 막내딸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벌써 5월도 둘째 주죠.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빠른 시간 알차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들로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저희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방송 보시면서 편안하게 한번 나도 직접적으로 소통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것들 방법들 차근차근 나중에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연휴가 3일 있었어요. 맞아요. 어린이날인데 뭐 두 분들은 이제 어린이들은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증권 TV, 경제 TV계의 아이돌이죠. 아이돌 아니죠? 아이돌 아니다. 아이돌. 아이요. 네. 뭐 했어요? 좀 연휴 동안에? 제가 근데 이제 주말에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진짜? 술병 때문에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좀 집에서 쉬었습니다. 좀. 그렇군요. 아니 뭐 이제 연휴면 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왜냐면 원체 또 우리가 이쪽 일을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랄지 힐링 포인트가 필요한데 젊을 때는 술로 좀 하지만 이제 점점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소민님은요? 저는 어린이날이지만 나도 어린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는 못 먹었던 간식들 맛별로 사 모으면서 나 이제 어른 됐지만 어린이 때 하고 싶었던 것들 충족하는 연휴 보내봤습니다. 한 번은 동심을 찾아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 4월부터 이게 인베스테너를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진 감이 좀 있고 또 아이하고 좀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준 것 같아서 때마침 이제 아이 친구의 그 아빠 그렇게 그 또 친구와 이렇게 해서 한번 낚시를 섬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바지락 캐고 캠핑까지는 아니고 민박집에서 바지락도 캐고 뭐 그 돌개도 잡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하고 그냥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냥 라면만 끓여 먹어도 애들은 뭐 좋아하고 재밌고 맛있으니까. 아무튼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여유를 좀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의도에 증권맨으로서 이제 출퇴근할 때요. 네. 새벽에 출근하고 이제 그 저녁 늦게 퇴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윤중로에 벚꽃이 그렇게 예쁘게 핀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고 그냥 출퇴근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뭐 그런 벚꽃 축제 하잖아요. 거기를 똑같은 데를 갔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어야 내가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대요. 생각에 여유가 없으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투자의 성공을 100%라고 따진다면 한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죠. 차트 분석에서 내가 지지자리, 저항자리 이런 것들 알아갖고 매수, 매도 막 이런 걸 되게 잘하게끔 알고 있는 거 분석을 하는 능력은 저는 30%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멘탈
심리적인 요소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60%.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술이 태권도 3단에 유도 뭐 2단, 합기도 2단 막 해가지고 무술 엄청 잘해. 네. 근데 강도를 만났어. 도둑을 만났어요. 내 가족을 지켜야 돼. 이런 입장에서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싸우지 못하면 네. 그 무술 배운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의미가 없죠. 심리적인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지만 그것도 실전에서는 내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매매가 꼬이고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잠깐 내려놓고 여행이나 혹은 본인들의 힐링 포인트를 한 번 정도씩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한가? 그죠? 네. 자, 우리 시장 한번 잠깐 볼게요. 시장 잠깐 보겠는데 지금 이제 시장 좋습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는 이제 월요일 시장이었으니까 금요일 시장 그리고 월요일 시장에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모습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기업들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아마도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에 나타날 것이고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오늘 딱 보여주는 게 야 얘네들 가니까 우리나라의 수급이 두 종목에 상당히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뭔지 혹시 뭘까요? 뭐였을까요? 반도체 일단 반도체. 그렇죠. 네. 반도체인데 두 종목에 엄청난 외국인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AI. 어마어마하게. 유리기판. 예. 아니 이 사이즈가 클수록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예. 일단은 그 바구니가 커야지 많이 담길 거 아니에요. 그죠? HBM. 다 연관이 있는 건데 그래서 네. 대장이 뭐냐고 대장이. 대장이요. 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아. 여기에 오늘 외국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만 해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2조 4천억 매수한 것까지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엄청납니다. 현물에서도 매수세가 강력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그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 실적적인 부분들에 안도하는 AI 돈 되는 거 맞네 확인이 되고 나니까 더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주식들을 매수하는 모습들에서 반도체 핵심이 되는 그냥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산다는 건 그냥 한국 시장을 사겠다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4% 넘게까지 두 종목 사실 두 종목 올라가면 시장 28%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두 종목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28%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네, 시장의 한 3분의 1이 두 종목으로 해서 올라간다. 세 종목으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니까 네, 상당히 강력했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좀 완화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커져서 오늘 또 반도체 종목이 좀 상승을 탄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막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올 때가 얼마 전인데 불과 한 2주 전인데 이게 그냥 홀라당 내용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 지금은 이런 장세, 이런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골디락스라는 표현이요 1년 전부터 나왔어요. 계속 1년 전부터 골디락스 장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괜찮을까요? 어쩌고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변곡이 나타난 거죠. 피벗 상황은 나오고 이제 아직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 더 할 거야 막 매파적으로 얘기 나오다가 생각보다 지금 고용이 드디어 꺾였네. 예, 근데 이게 고용이 엄청나게 꺾였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냥 전월보다 조금 소폭 하회한 그런 예상치는 조금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17만 건 정도가 나왔으니까 24만 이렇게 예상하다가 조금 차이가 크기는 한데 그걸 시장이 원했던 거예요. 예, 조금 줄어들고 이러면 아직도 고용이 탄탄한데 실업률도 3.8 예상했다가 3.9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조금은 고용이 꺾이나 보다. 이것도 비정상적이에요 사실은. 아니 경기가 좋아야 사실은 그죠? 고용도 좋고 경제 성장도 좋고 실적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일 때가 정상인데 네. 이건 뭐 나빠야 올라가는 뭔가가 경기적인 부분들에서 뭔가가 고용이 나쁘고 물가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할 테니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약간 비정상적인 좀 부분이지만 아이러니하네요. 네. 하지만 시장은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시장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는 진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그죠, 구글이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등 여러 가지 기업들 등등등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앞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이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한 실적 장세. 그러면 지금 같은 때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섹터 혹은 그런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안전자산 관련된 종목인가요? 아니요. 실적이 힌트예요. 실적. 아, 2차 전지. 실적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이 낮은 종목. 그렇죠. 실적이 나쁘다. 근데 가장 나쁜 건 뭐겠어요? 2차 전지 아닌가요?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음. 실적이 어머나 이 기업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다가 아니라 재무제표 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나쁘다. 아,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그렇죠. 종목. 네. 줄어들고 적자. 적자 적자. 기업. 음. 지금은 여러분들 적자 기업 잘못 건드리면 한 1, 2년 고생합니다. 예, 지금은 그런 실적 장세라고 보셔야 돼요. 네.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물려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적자 기업은 정말 운이 나쁘다. 지수가 나쁘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년, 3년, 4년 계속 나쁜 상황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절대로 적자 기업, 내가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무슨 이제 의료 특례랄지 아니면 기술 특례 이런 부분들이 아닌 기업인 이상 적자 기업은 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튀고 금방 그냥 쑥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의 핫 섹터 어떠한 것들 보고 왔는지 우리 희정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핫 테마는 바로 전력기기 관련주입니다. 전력 이거 끝장납니다. 계속해서 강세. 네.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 등의 수출 호황에 힘입어서 올 1분기 국내 전자기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보급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장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북미를 중심으로 한 노후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면서 변압기 및 케이블 등의 수요가 늘어난 게 영향을 오늘 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변압기 수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81.8%포인트 증가했고 전력 케이블 역시 4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금일 세명전기, 대원전선, LS 등 전력 설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의 추천주 LS가 오늘 10%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실 전력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거 대세 상승을 가는 거라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시간이나 혹은 여기 앉아서도 정말 많이 열변을 토했고 우리 빌 게이츠님은 실질적인 이제 종목도 추천했고 우리 수민님도 풍산이 방산으로 또 올라가기도 했지만 구리 가격 네. 상승으로 인해서 또 올라가서 급등을 또 했던 그런 부분들. 요 두 분이 아니어도 LS 일렉트릭도 엄청나게 상승했죠. 연관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핫 섹터를 계속 얘기할 때 어떤 섹터가 계속 나오는가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력 설비, 전선, 구리 이 관련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게 주도주예요. 그게 주도주 섹터입니다. 2,550개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다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 보시고요. 정말 놀라요. 그냥 하루에 한 개씩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종목. 뭐 어딘가에 가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데나 매일 막 경제를 책임다거나 막 이런 데들 보면 막 나와가지고 종목을 막 3개, 4개, 5개씩 막 뿌리고 그렇게 하고 뭐 하나 수익 나면 자랑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인데 하나씩밖에 안 하잖아요.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2번, 3번밖에 안 나와. 근데 이렇게 나와. 오, 대단합니다. 제 제자들이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진짜로 자랑하고 싶어서 꼭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팔불출 같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수미님. 네, 제가 첫 번째로 뽑은 핫이슈 섹터는 AI입니다.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네, 빨간 건 사과죠. 애플 주식 연일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과 맛있는 모습 오랜만에 보여줬는데요. 오늘 발표하는 새 아이패드에 AI 기능에 최적화된 칩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에까지 칩 탑재하면서 애플의 AI 전략이 어떻게 확장될지, 기기에 탑재된 칩이 AI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4월 4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플리토. 매수가 대비 3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추천해드린 지 한 달하고 3일이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에 32%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기초부터 알려드리고 보이는 수익까지 드리는 방송 정말 어디 있나요? 정말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특히 초보자라면 꼭 봐야 하는 저희 방송 인베스테이너입니다. 네, 자랑은 이쯤 해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워렌 버핏 회장이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AI를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AI가 21세기 핵무기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다들 아시죠? 이 지니를 언급하면서 AI가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에 나도 속았다. 우리가 램프에서 이 요정을 꺼냈고 다시 집어넣는 방법은 모르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호실적 보여주고 있는 AI, 사용처도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플리토가 사실 한동안 AI 쪽의 섹터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이것도 AI, 이것도 AI, 이것도 AI 종목이 너무 많아졌고 그 분야별로도 상당히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플리토 같은 경우는 챗GPT 이쪽에서 해서 한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었는데 부진했는데 희한하게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는 요즘에 희마리가 없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거기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네. 이 종목을 이제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그 포인트적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한 달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30%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5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AI 관련주의 강세가 조금씩 수급이 채워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더 AI 쪽을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충분히 자부심 가져도 돼요. 너무 막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자랑질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뿌듯합니다. 오늘은 좀 뿌듯합니다. 자, 우리 희정님 하나 더 갈까요?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핫테마는 바로 HBM 반도체입니다. HBM 반도체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내년까지 HBM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 트렌드포스는 올해 HBM 수요가 지난해 대비 2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 내년도 HBM 가격 협상이 올해 2분기에 시작됐는데 공급 업체들이 HBM 가격을 5%에서 10%까지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BM 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 오늘 HBM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노공업 등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인 상승세입니다. 네, 오늘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 돈을 정말 크게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고 말 맞다나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AI 이쪽 섹터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전력 설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HBM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층을 더 쌓아서 더 효율을 높여 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런 중요 기업들이 흔들림이 없다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요 산업들 분명히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또 수민이 갑시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핫테마는 원자재 가격 심상치 않죠. 구리 가격 급상승하는 모습들 저희 인베스테이너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구리 다음으로 주목할 핫섹터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경량화에 많이 쓰이는 소재죠. 차량이나 항공기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최근 대형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이 공장 문을 닫아서 알루미늄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300% 이상의 반덤핑 관세 부과하면서 중국의 미국 알루미늄 수출 경로가 막혔습니다. 이를 기회로 보면서 한국의 알맥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주목해봐야 할 섹터 궁금하셨던 분들은요. 오늘부터 알루미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장중 시간은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장이 시작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럴 때 우리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거기다 업사부라고 치시면 저희가 관련된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샵 3989로 문자를 업사부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이 들어가요. 비싸죠? 참고하셔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강의를 제가 이제 하는 시간이 우리 앞서서 중요하게 섹터들 많이 다루다 보니까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따가 5시에 뭐 하는지 아시죠? 네, 유튜브 팍스탁 검색하시면 5시에 우리 여벤져스님과 함께 쪽집게 과외를 실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팍스탁에 5시에 검색해서 실시간 라이브가 열리면 그때 참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따 쪽집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인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떠하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5월달 들어와서 FMC에서 그전에는 FMC 이거 하기 전에만 해도 막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어쩐다,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매파였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뭐 금리는 통계를 해도 당연히, 너무도 당연하게 아마도 6월도 통계를 할 거야. 이렇게 봅니다. 90% 이상이죠. 비둘기파적인 FMC로 나타났어요. 왜? 파월의 이야기가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5월 FMC는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왔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 금리 인상, 추가로 금리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는 게 첫 번째죠. 첫 번째,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니야. 그런 생각은 안 해.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말 잘 바꿉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말을 정말 잘 바꿉니다.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QT. 예, QT. 우리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QT 뭐 하시는 거 있으시겠지만 QT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했어요. QE는 돈을 푸는 거고 QT는 돈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흡수하는 양을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거예요. 많이 흡수하다가 이제는 조금 줄여서 흡수할게. 조금씩만 흡수할게. 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금리를 인상할 때에 QE의 양을 줄여서 돈을 시중에 푸는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전 단계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반대로 QT의 규모를 줄이는 것, 이것은 시중에 돈을 흡수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금리를 인하하기 전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100%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마도 이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뭔가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은 안 한다고 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안 했지만 언제 한다고도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가 가능성은 다시 열리는 것 같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6월 인하 가능성은 없어. 일단 6월 인하 가능성은 뭐 동결 가능성이 90%가 넘어가니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도를 했다 이거예요. 안도. 금리 인상은 안 하고 금리 인하도 전혀 안 할 것처럼 뭔가 얘기 나오다가 야 어쩌면 몰라 9월이나 아니면 11월 될지 않을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골디락스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거 금색이네 이거. 그죠? 골디락스를 만들었다.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견조하지만 타이트하면 다소 완화되고 골디락스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면서 채권 시장도 강세를 만들어냈어요. 일단은 미국 4월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감이 예상을 24만 명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20만 명 계속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7만 5천 명 증가하고 멈췄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해 하는 게 고용이 너무 좋아. 실업률 완전 뭐 실업률도 지금 이제 3.8 예상했는데 3.9가 나왔어요. 고용이 너무 탄탄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벌잖아. 돈을 많이 벌고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를 계속 하지.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겠니? 안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빠지면 아마도 소득이 물가도. 조금 줄어들고 주춤해지면서 소비도 주춤해지면서 물가도 좀 잡히고 막 이제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할 명분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마찬가지죠.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골디락스 색깔이 그죠? 황금색 골디락스 기대감에 시장이 올라. 그러면 이게 꺾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골디락스가 뭘까요? 황금색 락스. 네, 황금색 락스. 골디락스 황금색 락스입니다. 무슨 뜻이죠? 골디락스가 네. 황금색의 골드 맞아요. 황금색의 골드와 머리카락을 뜻하는 락스의 합성어로 금발머리를 뜻해요. 금발머리 뜻하는데 영국에 동화가 있어요. 네. 영국에 동화가 있는데 그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 나오는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입니다. 골디락스라고 하는 소녀가 랄랄랄랄라 산에 이제 이렇게 산속에 막 놀러 가 그러잖아요. 동화 보면. 네. 그죠? 신데렐라도 막 어디 막 백설공주도 막 어디 숲속에 가서 난장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갔더니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무슨 오두막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막 지쳤는데 오두막에 딱 들어갔더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네. 뭐 우리로 치자 그러면 죽인데 죽이 이렇게 3그릇이 있죠. 가장 큰 그릇에 봐서 딱 한 그릇을 먹어봤어. 너무 뜨거워. 아우 뜨거워. 나 입천장 다 띄었네. 그리고 이제 못 먹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기를 이제 잘하시네. 네, 옆에 이제 다른 사이즈의 그릇에 이제 딱 먹었는데 너무 차. 맛없어. 차서 못 먹겠어. 근데 옆에 이제 가장 작은 그릇에 죽을 떠서 먹었더니 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먹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그걸 다 먹어버렸어. 네. 다 먹고 이제 먹었으니까 어때요? 노곤하고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졸립죠. 네. 졸려서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곰 3마리가 나타나서 누가 우리 죽을 먹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먹기 딱 좋네 하는 그런 상황을 골디락스하고 이제 표현하게 된 거고 소녀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으로 가봐 봅시다. 골디락스 경제는 뭐야? 물가 상승 압박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물가 상승 압박이 없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어떤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 얘기는 정의적인 부분은 이렇지만 상황적인 것 지금 금리를 지금 뭐 올리지 않아도 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전혀 없어지다가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 아 지금이 딱 적절하게 좋아, 뭔가가 상당히 적절하게 좋아라는 표현으로 최근에는 쓰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나타났다.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는 항상 얘네들이 나타나. 뭐가 나타날까요? 인플레이션? 아니. 우리 그 동화를 생각해. 동화. 동화. 동화에서 동화에서 골디락스가 나타나면 곰 세 꼭 마리. 나타나는, 그렇지, 곰이 나타나죠. 오. 우리 시장이 황소가 있고, 네. 그죠? 황소, 불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곰이 있잖아요. 불곰인가? 하여튼 그래서 배어장이라 그러잖아. 배어장. 그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하락장으로. 그 나쁠 수 있죠. 네. 지금 뭔가 분위기가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다가 갑자기 골디락스야. 아니야. 금리 인상 안 해. 고용 꺾였어. 괜찮아. 실적 좋네. 결국에 기업 실적이 좋아서 지금 잘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기서 그냥 가면 되는데 곰이 나타나면, 골디락스의 필수 등장하는 것이 곰이에요. 곰. 그런데 곰이 나타나도 곰을 피하면 되잖아요. 네. 네. 안 만나면 되잖아. 내 곰이 저쪽에서 오면 내가 도망가면 되잖아. 그죠? 죽은 척 하지 말고. 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수급과 실적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잠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적자 기업 손대면 끝장날 수 있습니다. 적자 기업 손대지 마세요. 지금은 실적이에요. 실적 안 되는 애들은 올라가다가도 금방 꼬꾸라지고 떨어져서 못 올라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갑니다. 하락이 계속 나온다기보다 못 올라가고 그게 장기적으로 가니까 그 정도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곰을 피하는 방법은 수급과 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곰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안 나오면 좋아. 안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곰이 될 만한 애가 있다면, 그러니까 안 나오면 지금 이대로 그냥 강세장입니다, 여러분. 실적 좋고 미국 시장 계속 좋은데 악재가 나올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자, 첫 번째 곰이 될 수 있는 곰. 아빠 곰도 있고 엄마 곰도 있고 아기 곰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 뭐가 있죠? 중동 전쟁 그렇지.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서 지금 또 전쟁이 다시 확전되고 뭔가가 옛날 1970년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후르즈무즈 해협 막 봉쇄되거나 이러면 이거 곰이 되죠. 이거 나타나면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직은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민간인들 사망하고 이거 안 좋죠. 자, 두 번째. 번째. 네?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또 다른 거. 또 다른 환율? 거. 지표적인 부분들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환율이나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면 올라가.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가 이런 게 나오면 올라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채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봐봐요. 골디락스래. 뭐 때문에 골디락스였어요? 금리를 네. 인상하지 않아.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다시 열렸어래요. 그래서 골디락스래.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어떨까? 그럼 어떤 상황? 그래서 그거가 나오기 전에 지금 강세장이 더 일부러 더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가 나오려면 자 5월 다음 주도 우리가 하루가 휴장이죠. 네. 네. 언제예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시는 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뭉칩니다. 5월 15일 그죠? 스승의 날. 스승님도 만나고 부처님 오시는 날. 부처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날? 만기일인가요? CPI가 발표되는 CPI. 날이죠. 예, 이제 좀 감이 오죠. 네. 네. CPI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24년 들어와서 1월, 2월, 3월 달이 모두 올랐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그래서 골디락스 전에 경제 성장률은 1.6으로 뚝 떨어졌는데 반토막 났는데 지금 뭡니까? 이 인플레가 그죠? 물가가
3개월 연속 올랐네?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CPI가 3개월째 상승인데 4월 달치가 5월 15일 날.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은 알 거야. 얘네들은 알겠죠. 지금쯤 되면 기관 저기 외국인들 저기 그런 애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보이지 않는 손.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데 지들한테는 다 보이겠지. 통계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약간 음모론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개미만 불쌍. 그렇죠. 개미나 우리나라 기관들 모르겠지. 근데 미국의 주요 기관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파우라 씨가 모를까? 저는 알 것 같은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모를까요? 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달치의 CPI까지 만약입니다. 높게 나온다면 이게 곰이 될 수 있죠. 곰. 그 특히 이거 제일 싸나운 아빠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빠곰이 그죠? 어딘가에서 밤에 예? 큰 소리로 왈왈왈왈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걸 사자성어로 4글자로 뭐라 그러죠? 밤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막 밤에 막 떠들어대. 그걸 사자성어로 큰 소리로 밤에 떠들어댄다. 사자성어. 아니 뭐 고성방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성방가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고성방가가 아니라 아빠인가? 네? 아 미안합니다. 이해를 못했구나. 이해 안 돼요. 아빠들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아빠인가? 우리 아빠인가? 뭐 아빠곰이 출연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마도 5월 15일 CPI 발표가 되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강세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걸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시장 강세가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 전에 5월 15일 전 발표 전 어떤 우려감이 나오기 전에 어떤 지표적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강세를 만들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없어. 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잠시 후에 우리 5시에 그 유튜브 우리 팍스탁 검색하셔가지고 그때 실시간 라이브 열리면 그때 쪽집게 가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좀 쉽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동화처럼 얘기를 드려보려고 이해가 좀 쉽게 되기 위해서 좀 드려봤는데 아무튼 잠시 후에 쪽집게 과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핫 섹터 본인들이 꼽은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탑픽 섹터는 처음 가지고 오는 섹터인데요.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 섹터입니다. 카메라 모듈은 렌즈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휴대폰, 자동차 등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최근 카메라 모듈 관련주는 애플이 AI를 탑재한 아이폰 16을 출시를 예고하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공개될 아이폰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첫 AI 아이폰으로 아이폰 16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모델 수가 2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폰 16의 핵심 부품 주문량은 전년 대비 10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관련주가 전망이 좋은데요. 애플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모듈 관련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수미님. 네, 제가 탑픽 섹터로 뽑은 분야는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우리 빌 게이츠 희정님이 전에 언급했었던 분야죠. 액침 냉각은 쉽게 말해서 액체에 담가서 냉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체는 물이 아니라 기름인데요. 이 액침 냉각 시장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정유업계도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액침 냉각 사용하면 기존 공랭식 냉각보다 10배나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촘촘한 기판의 냉각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인공지능 시대 도래한 반도체 분야에서 컴퓨팅 속도 진보시키기 위해 액침 냉각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핫이슈 섹터였던 AI, 이 훈풍에도 좋은 영향 받을 수 있는 오늘의 탑픽 섹터, 액침 냉각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공개합시다.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어쨌든 두 분의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을 잘하고 타이밍도 좋고 급등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궁금하실 테니까 공개해 주세요. 네,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카메라 모듈 관련주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사업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데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은 고객사인 애플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특히 아이폰 판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또 LG 이노텍은 수출 비중 95%로 최근 고환율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올해 하반기 AI 아이폰 출시와 함께 대규모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예고한 만큼 휴대전화 교체 수요를 자극할 전망인데요. 온디바이스 AI 아이폰의 경우 이미지, 영상 AI 구현을 통한 대대적인 카메라 기능 업그레이드가 필수라면서 향후 고부가 카메라 모듈 중심의 LG 이노텍의 평균 판매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저희 전략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LG 이노텍의 매수가를 23만 5천 원으로 잡아봤고요. 목표가는 28만 5천 원, 손절가는 21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내용은 그 저의 수업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우리 5시부터 시작되는 팍스탁 쪽집게 과외에서 차트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미님. 네, 애덤 스미스 김수민의 탑픽 종목은 바로 GST입니다. GST는 반도체 제조 장비인 스크러버와 칠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2022년 액침 냉각 개발을 시작으로 2023년 5월에는 액침 냉각 시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GST는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SK 하이닉스가 관련 분야에 2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도 장중 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선정한 오늘의 탑픽 종목, 그럼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이 비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3989로 업사부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은 여기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잠시 후 5시에 있을 과외 수업과 문자 샵 3989까지 전부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짝 힌트가 살짝 이렇게 새서 나갔지만 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시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100원 들어가요. 업사부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쪽집게 가회 5시에 팍스탁에서 시작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